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상품입니다. 이제 상품을 사고 파는 거.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현금하고 예금에 대해서 거래를 간단하게 봤지요. 자, 이번에는 상품을 사는 거와 상품을 파는 거 해봅시다. 첫 번째는 스텝 1, 상품 매입하는 거. 상품 매입하면은 크게 보기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주고 샀다. 상품 매입하고 수표 발행해줬다. 수표를 발행해줬다는 얘기는 이 돈을 은행 가서 찾아가세요, 이 소리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 매입하고 어음 발행해줬다. 어음 발행했다는 얘기는 몇 월 며칠 날 갖겠습니다 라고 종이에 써준 거죠. 그리고 외상으로 했다. 그냥 말로 나중에 줄게,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어쨌든 나중에 줄게 라고 말로만 하는 거고, 수표와 어음은 증서죠. 근데 수표는 당장 주겠다, 은행 가서 찾아가라. 어음은 몇 월 며칠 날 갖겠다. 어쨌든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 발행했다.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물론 이게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이럴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기초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요겁니다. 문제로 만나봅시다. 첫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줬대요. 키워드 찾기. 키워드 보입니까? 키워드 땅땅 보이면 상품 샀으니까 상품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현금 줬으니까 현금 나간 거 현금이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하셔야 되죠. 눈에 쏙쏙 보여야 돼요. 상품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구나. 간편분계법 기억납니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었잖아요. 들어오면 차변이니까 차변에 일단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상품 얼마가? 200만원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이렇게 200만원 쓰면 되겠지요. 됐죠? 다음 두 번째, 서울상점에서 상품 300만원 매입하고 수표 발행했다. 자, 뭐가 보여요? 서울상점이요. 아니고, 키워드는 상품 그리고 또 하나는 수표 발행했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는 말이 나올 때 머릿속에는 당좌예금이 떠올라야죠. 1강 계정 과목 설명을 참조하셔야 돼요. 1강 계정 과목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수표 발행하려면 당좌예금에 먼저 예금이 돼 있어야 된다.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일단 상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차변의 상품 300만원. 그리고 수표 발행할 때 쓰는 말이 결론은 당좌예금.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이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갈 겁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그럼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나가는 데는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수표를 발행하는 순간 대변의 당좌예금에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을 줄여줍니다. 자, 기억하세요. 세 번째,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스승의 날도 아니고, 스승의 날도 아니고, 스승의 날, 참 어려워. 스승의 날. 이거 아니죠? 넘어가요. 스승의 날 상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3개월은 만기에 어음을 발행해줬다. 키워드 보입니까? 일단 상품 샀다는 거지, 그죠? 상품을 샀고 대금은 3개월 만기에 어음을 발행하여, 결론 포인트는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뭐 어음을 발행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곤란하고요. 어음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죠. 3개월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죠. 일단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차변에 1000만원. 차변에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 발행할 때 쓰는 말은 지급어음이었다. 지급어음 이렇게 됐죠? 지급어음. 어려운 거 아니죠? 할만하죠? 뭐만 알면. 계정 과목, 즉 당좌예금, 지급어음, 받으러옴,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이런 계정 과목을 알면 이거 쓰는 거 배치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쉽게 우리 지금은 기초, 생기초, 왕초보 회계원리 하는 거니까 쉽게 해야죠. 현금이나 상품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러니까 상품이 이렇게 차변에 있는 것들은 상품을 매입했다는 소리구나. 계속 갑니다. 부산 상점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대. 자, 키워드 상품이죠. 일단은 상품이고,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이죠.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딱 보이죠. 다 칠해졌네. 어쨌든 결론은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의 상품 2,500만원. 그리고 외상으로 샀어. 그럼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부채의 증가 대변입니다.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고 차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증가했다. 대변.
상품을 사고 외상으로 했다.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거래가 아무리 짧아도 차변과 대변에 하나씩은 쓰는구나.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회계 원리인데 뭐 자세한 거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일단 하다 보니까 차변만 있었거나 대변만 있었던 적이 없죠. 양쪽에 하나씩은 써 있어. 최소한 하나씩은. 그죠? 지금은 아직 초보 단계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에 하나씩만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연습을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그 다음 어이없다.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죠. 어이없다. 너 참 어이없어. 자기가 무슨 왕이야? 어이를 찾게 임금 어이를 부르시오.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가 진짜 어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이 없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건 다른 거니까. 자,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중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키워드 보입니까? 키워드가 지금까지 최소한 2개였는데 지금은 3개 보이죠?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이 들어온다. 상품. 또 일부는 현금 줬다. 현금이 나가죠. 현금 나가니까 현금 보이고 또 나머지는 외상도 있잖아요. 외상 매입금. 여기서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3개가 됩니다. 상품 샀으니까 상품 들어오고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써야 되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도 써야 됩니다. 3개 나오죠. 자, 상품 샀으니까 일단 상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에 상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일부 현금 나갔어. 나가면 대변이라면서요. 대변에 현금 일단은 1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어. 그럼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가 그럼 얼마예요? 100만원에서 10만원 뺀 90만원이지. 9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대변에 2개든 3개든 쓰면 돼요. 차변도 2개, 3개 나올 수도 있고 대변도 2개,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초보, 왕초보 입장이니까 가급적 차변과 대변에 하나씩 있는 걸 먼저 했던 거지.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 발행,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 그리고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상품을 매입하고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그러니까 문제 없이 이 답만 보고도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아요? 이 답만 보고도 상품이 차변에 있어? 사왔다는 얘기구나. 들어온 건 사왔다는 얘기지. 팔았으면 상품이 없어졌겠죠. 나갔겠지. 사와서 매입했어. 그리고 현금이 대변에 있네. 현금 나갔구나.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샀네. 어쨌든 답만 보고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됐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상품 파는 걸로 갑시다. 상품 매출하고 상품을 팔고 제 대변 요소라고 썼는데 상품을 매출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건 5가지 중에 하나. 일단 매출하고 현금 받았다. 깔끔한 거죠. 두 번째는 매출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계좌이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당조예금 통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당조예금이 없지만 기업에서는 당조예금 중요해요. 그리고 어음으로 받았다 이럴 수도 있고 외상으로 하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상품을 매출하면 있을 수 있는 건 여기 보니까 5가지로 정리가 돼 있죠. 매출하고 현금 받았다, 매출하고 어음 받았다, 매출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매출하고 당조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외상으로 받았다. 이거. 그럼 이걸 조합하면 문제가 최소한 5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일부는 현금, 일부는 통장, 계좌이체,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수십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한 사례들 또 예제를 봅시다. 유종애미 이건 또 뭔 애미요? 애미야 이걸 찾나? 참말로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종의미 유종이 뭔지도 모르면 한자를 좀 검색해보고 유종애미야가 아니고 유종애미. 우리는 유종애미가 합격이죠.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이 유종애미입니다. 애미야가 아니고 상품을 현금 매출했대. 키워드 보입니까? 상품 팔았다. 상품 매출했어요. 근데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이라는 거랑 팔았다라는 말, 팔았다는 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현금 줬어. 현금이 들어왔나 그럼? 물건 팔았으니까 팔고 현금으로 팔았다는 얘기는 현금 받고 파는 거지. 현금 받고 파는 거지. 차변에 현금 들어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옵니다.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데 400인가? 400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게 문제인데 앞에서 잠깐 한 적이 있지만 상품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를 항상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랬고 그 기업은 궁극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자기 본업이란 말이죠.
그럼 상품을 매출하는 것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저기 편의점이나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나 다이소 이런 데 가면 그 한 건은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이러지만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하는 게 하루에 수백 건, 수천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할 때 이 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회계 처리 방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는 왕초보니까 이것저것 다 알면 안 돼.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원래는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이 나가. 그럼 상품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초보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회계에서는 일단 매출로 합시다. 상품 매출. 물론 그냥 매출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매출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상품 매출, 아무래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초보적인 게 전산회계거든요. 전산회계가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회계 쪽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품 매출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상품자 빼고 그냥 매출로 적어도 되기는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일단은 생기초 단계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이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물건 팔면 돈 버는 거니까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일단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나머지는 일단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인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매출에 관련된 회계 처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걸 다 아는 건 지금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상품 팔 때 매출, 상품 매출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두 번째, 장래희망. 이건 또 뭐야? 장래희망? 무슨 장례식 가나? 장래희망이 뭐야? 장례식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장래희망 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중 20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키워드 보입니까? 일단은 상품을 팔았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상품을 매출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현금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는 점. 이게 보이죠? 자, 그래서 상품 팔았다. 일부 현금 받았다. 일부 외상이다. 자, 키워드가 눈에 보이면, 잘 보이면 회계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고, 회계 DNA가 듬뿍 받은 거죠. 신께서 회계 DNA를 듬뿍 뿌려주신 거고, 에이씨, 헷갈려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이런 분들은 회계 DNA가 약간 부족한 거니까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하거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꾸 말로 따라하고 손으로 써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DNA가 늘어요. DNA가 신께서 준 게 다가 아니야. 자기가 하면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일단 정리해 봅시다. 일단 상품을 팔았어. 그럼 물건 팔면 돈 버는 거니까 일단 수익 대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 수익부터 적어요. 상품 매출. 꼭 뭐부터 적으라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 물건 팔았으니까 돈 버는 거 수익 발생 대변부터 적은 거예요.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일부는 현금 받았죠. 그럼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와요. 얼마가? 우리가 20만 원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뭘로 했죠?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금액은 80만 원이 되겠죠. 대변에 100만 원에서 차변에 이거 현금 20만 원 빼면 80만 원이죠. 그럼 나중에 우리는 요 분계만 봐도 상품 매출이 대변에 있네. 물건 팔았구나. 차변에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다. 그럼 말 그대로 현금으로 일부 2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라고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도 말로 자꾸 해보면 여러분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진짜로 쑥쑥 늘어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 근데 거꾸로 자꾸 생각해봐요. 이제 문제 지우고 문제 가리고 이 파일은 나중에 올려드릴 거예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파일을 유튜브에는 어떻게 올리지? 안 해봐서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안 되면 메일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일단 받아서 출력을 일일이 다 하면 힘든데 가리고 알아서 불투명되고 가리고 문제 가리고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답만 보고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PPT를 쓰는 이유 말씀드렸죠? 일단 눈에 제일 잘 보여, 솔직히. 그죠? 중간중간 좀 거식이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잘 보이는 게, 특히 모바일로 볼 때는 진짜 안 보이면 그렇잖아요. 보이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상품 매출하고 30만 원 현금, 70만 원은 보통 예금, 나머지는 외상. 문제가 좀 길어졌지만 눈에 쏙쏙 들어오죠. 뭐가? 일단 상품 팔았어. 그래 상품을 팔았다는 점, 상품 매출, 물건 팔았어요. 돈 버는 거지. 그리고 일부 현금 받았어. 현금. 이제 키워드 체크 안 해드려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체크해 드릴게요. 보통 예금으로 일부 들어왔고 나머지는 외상도 있어. 아따 외림한테.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물건 파는 거지. 상품 팔아서 내가 장사하는 목적 열심히 물건 팔아 돈 버는 거지. 그죠? 신발 팔고 옷 팔고 음식 제가 만약에 저기 한식을 해. 그럼 한식당 식사 제공하고 돈 벌고 이런 거죠. 어쨌든 물건 파는 거니까 돈 버는 거야. 아싸 수익 발생. 수익 발생은 대변. 거래입 반료소를 머릿속에 생각하면 더 좋고요. 수익 발생 대변.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 팔았지? 300만 원. 근데 돈은 어떻게 했냐? 그 중에 일부는 현금 받았어요. 현금이 들어오죠. 그럼 현금이 들어오는데 얼마? 30만 원 들어왔네. 30만 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70만 원은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 얼라리? 예. 자, 보통 예금으로 얼라리 왜 그럴까요? 정말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네, 70만 원이. 근데 파는 건 300이잖아요. 300만 원 파는 것 중에 현금하고 보통 예금이 지금 100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200은 아직 못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지요. 아직 못 받은 건 외상 매출금 200만 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말씀 안 드렸지만 차변 전체 금액 합친 거랑 대변 전체 금액 합친 건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차변 합계 30, 70, 200 하면 이 왼쪽이 차변이니까 300만 원이고 대변도 300이죠. 여기서도 말은 안 했지만 20, 80, 100이고 대변도 100이죠. 여기 차변에 400, 대변에 400.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아실랑가 몰라도 여기 계속 지금까지 차변 100, 대변 100. 차변 2500, 대변도 2500. 차변에 1000, 대변에 1000. 차변에 300, 대변에 300. 이런 식으로 계속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큰일 나요. 회계에서는 큰일 나는 게요. 반드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똑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예, 넘어갑니다. 다음 갑니다. 이건 뭐냐? 오해말 카드. 이런 사람도 있었대죠. 왜 저기 우리 시험은 전산회계 시험은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고, 근데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에서는 OMR 카드에다가 사인펜 컴사로 마킹하는 거거든요. OMR 카드인데 OMR 카드라고 막 이런다며. 화한장 하시겠어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안 계시길 바랍니다. OMR 카드 상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5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로 받고 이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대. 키워드 보이죠 이제? 솔직히 체크 안 해도 벌써 상품 팔았다, 현금, 당좌예금, 외상 보이죠? 보이죠? 안 보이는디 그런 분들은 좀 더 연습해야 되는디. 일단 키워드 생기추니까 계속 체크해 드릴게요. 상품을 매출했다는 점, 상품을 팔았다는 점. 한 그림은 모양 복사가 되는데 이게 모양 복사 안 되죠. 이거 되든가? 자, 일부는 현금 줬죠. 아이고 잠깐만요. 일부는 현금이고, 그렇지, 까먹었네. 일부는 당좌예금이죠. 그죠? 그 다음 일부는 외상이죠. 이제 기억났어. 죄송해요. 제가 PPT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요거밖에 못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기 이쁘게 좀 꾸미는 것도 잘 몰라. 이해하세요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도 나이가 핑계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게을러 가지고 제대로 안 배웠어요. 이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잘 못해요. 넘어가요. 저는 모토가 이쁜 거보다 잘 보이는 거 이거니까. 어쨌든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거 상품 매출했어. 그럼 이것도 어느 변부터 쓰는 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물건 팔았으니까 아싸 돈 벌었어. 돈 버는 거니까 수익이야. 수익 발생 대변이야. 이거부터 할 거예요. 상품 매출부터. 매출. 다른 것도 있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 안 드렸어요. 그냥 상품 매출로 하자라고 통일했어요. 500만 원. 500만 원 팔았다. 그런데 일부는 현금 받았어. 그럼 현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왔다. 얼마 들어왔지? 50만 원이구나. 금방 보고도 까먹어요.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또 일부는 당좌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죠. 당좌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죠. 얼마가? 150만 원. 150만 원 들어왔고, 그러면 물건 파는 건 얼마였죠?
500만 원이었잖아요. 500만 원이었는데 현금하고 당좌예금으로 들어온 게 200이지 합쳐서.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정 과목이 꼭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나중에 답만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이 대변에 있어. 그럼 말 그대로 상품 팔았다는 얘기구나. 근데 차변에 현금, 당좌예금, 외상 이렇게 현금 받았지? 들어온 건 차변이니까 현금 들어왔구나. 그리고 당좌예금 통장에 이체됐구나. 그다음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구나. 그럼 나중에 외상값 이거 받아야 되겠네? 이거죠. 그럼 아까 앞에서 이 외상값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회수했어. 시간 지나서 외상값 받았어. 현금으로.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죠. 나중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어떻게 해줬죠? 뭐 어떻게 해줘? 외상매출금 없애줬지. 외상매출금이 원래는 차변인데 없애줄 때는 반대쪽 대변에 갔잖아요. 요거 해봤죠?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토픽 1번인가? 현금 입금에 이거 있었잖아요. 뭔 소린가 모르면 토픽 1번 강의가 어디 있었지? 지금이 상품이니까 그 앞에인가? 어쨌든 앞에 찾아가 보여요. 3강이구나. 3강에 가면 현금 입금되는 거 거기에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느낌표가 빠바박 뜨면 다행인데 막 꼬글거리고 막 물음표가 뜨고 이러면 곤란한디요. 그죠? 그 다음 이건 또 뭐야? 상품 800만 원을 시내가오상. 시내가오가 뭔 소리지? 시내가오가 있기를. 가오 잡는다. 일본 말인데. 신의 가호가 있기를. 참말로 참 어려워. 맞춤법 신경 씁시다. 이 대충 살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나물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오해말 카드 이러고 쓰면 참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없어 보여. 이러지 마시고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가호가 있기를. 넘어가요. 매출하고 대금 중 100만 원은 동점 발행 수표. 여기서 동점이라는 말이 나왔네. 여기서 동점이라는 말은 타인입니다. 남을 동점이라고 그러고요. 나는 당점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여기다 밑에 적어드릴게요. 참고로 나는 당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 내 가게는 당점이라고 하고 상대방은 동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동자는 같을 동자인데 앞에 회사 이름이 시내가오잖아요. 시내가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점은 이 위에 있는 시내가오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내가오는 내가 아니잖아요. 상대방. 시내가오에 파는 거니까 상대방이죠. 이 동점은 결론은 요 앞에 있는 시내가오. 즉 결론은 남이에요. 남이 발행한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3개월 후 어음받았다.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 아직 설명 안 된 거야. 이거 일단 상품 팔았대. 키워드는 일단 상품을 팔았다는 거, 상품을 매출했다는 게 일단 키워드고 그 중에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다라는 말이 키워드인데 이건 설명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다. 이건 설명이 됐죠. 자, 일단 상품 팔았어.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발생. 일단 이거부터 적을게요. 상품 매출 수익 발생 금액은 800만 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잖아요. 아까 위에 왜 수표를 발행할 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1000만 원어치 매입했다. 그리고 제가 1000만 원을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1000만 원을 제가 은행 가서 찾아가세요. 제 은행 통장에 돈 들어있으니까 은행에 제시하면 돈 줄 거예요 라고 종이에 써주는 게 수표였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수표를 발행해 드렸어. 그럼 여러분은 수표를 받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동전 발행 수표를 받은 거지. 저는 수표를 발행해 준 거고 여러분은 수표를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수표를 받자마자 은행에 찾아 거기 써있는 은행 가서 이거 돈 받으러 왔다. 그럼 은행에서 조회해보고 여러분한테 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이 동전 발행 수표는 즉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증서죠. 그래서 결론은 현금 처리합니다. 요건 설명이 아직 안 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현금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수표를 발행한 제 입장에서는 당좌예금 통장이 줄어든다고 기록하는 거고 여러분은 어차피 이건 현금화 될 거니까 현금이다 라고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어음 받았네? 그럼 받을 어음이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입니다. 금액은 700만 원이 되나? 무조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랬죠? 차변합계도 800만 원, 대변합계도 8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도 차변에 50, 150, 300 해가지고 500, 대변도 500 이렇게 만들어졌죠. 회계에서는 차변과 대변을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품을 사고 파는 걸 해봤죠. 이렇게 파트별로.
아, 요즘 세대밖에 진짜 하나씩 더 찢을 거 그랬네. 상품 사는 것만 하고 파는 거 하고. 근데 이왕 현금도 묶어서 하고 예금도 묶어서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요 정도는 지금 30분도 안 됐잖아요. 요 정도는 참아내야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뭐 재밌는 거 유튜브 볼 때는 뭐 5분, 10분, 요즘 쇼츠라고 1분짜리인가? 그걸로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하거든요. 30분 정도는 버텨야지. 그죠? 재밌죠? 재밌죠? 예,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품까지 알아봤고요. 또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